안녕하세요. 아프리카 미술이란 무엇인가 강의를 맡은 박재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아프리카 미술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수업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아프리카 미술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양하게 살펴볼 예정이고요. 서양의 시선에서 바라봤던 아프리카 미술의 한계, 그리고 피카소를 비롯한 현대 미술가들이 아프리카 미술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오늘날 바람직한 시선으로 아프리카 미술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다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의 초반부에 제가 다소 도발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과연 아프리카 미술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자료 화면에 써놓은 것처럼 아프리카 미술을 어떻게 정의내느냐에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미술을 정의할 때 아프리카 대륙에서 생산되고 제작된 미술이라는 공간을 기준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아프리카 출신의 작가가 생산하거나 제작한 미술을 아프리카 미술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보다 근본적으로 아프리카 다음을 다룬 미술을 아프리카 미술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즉 아프리카 미술이라는 개념을 볼 때 우리는 먼저 아프리카란 무엇인가 혹은 미술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던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작품은 제가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것도 100% 옳은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술작품이라고 할 때는 예술가들이 창작과 표현의 욕구를 가지고 무언가를 감상하고 관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을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두 마리의 표범 한 쌍은 실제로 예술작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아프리카 미술품들을 볼 때 우리는 누가 제작한 작품이지, 그리고 왜 제작한 작품이지,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봐야 하고요. 그걸 통해서 과연 이것이 미술 작품인가?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작품 같은 경우는 오늘날의 나이지리아에 해당하는 베냉 왕국에서 19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요. 상아라든지 산호, 구리, 유리 같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실제 표범의 모습보다도 훨씬 더 상징적인 아름다움과 힘을 표현하는 작품입니다. 즉 지금 보시는 표범 한 쌍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오늘날처럼 미술관에 우리가 전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베냉 왕국의 왕이 지닌 권력과 권위, 힘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물에 가까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같은 지역에서 만들어진 기념 두상을 한번 볼 텐데요. 오늘날 비엔나의 한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 작품이죠. 역시 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누가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고 당대의 사람들은 이걸 보고 미술품이라고 여겼을지 혹은 신성한 왕의 대체적인 상징물로 여겼을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6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청동, 즉 브론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시에 굉장히 고급 기술을 가진 숙련 기술공들, 소수의 기술자만이 제작 가능했던 굉장히 귀한 오브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당대의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졌고 어떤 맥락에서 감상되었는지를 잊어버린 채 우리가 일방적으로 오늘날 서구의 미술관에 이것을 전시하고 서구의 기준으로 어떤 재료를 썼는지 어떤 조형적인 특징을 가졌는지만을 바라본다면 아프리카 미술을 반쪽만 이해하는 한계를 갖게 될 겁니다. 정리하자면 아프리카 미술을 이야기할 때 미술이란 단어 자체가 서구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어로 미술을 보자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fine art라고 합니다. 한자어 미에 해당하는 개념이 아마 fine에 해당할 텐데요. 이렇게 무언가를 아름다운 것으로 추출해서 정의 내리는 것 자체가 서구의 근대적인 관점의 산물이기 때문에 비서구권의 미술,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아프리카 미술을 볼 때는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미술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상징의 의미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대의 어떤 맥락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작되었고 활용되었는지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미술의 상징성이라고 해서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힘이나 지위, 혹은 질서, 자연, 길, 소리를 표현하는 아프리카 미술들은 구체적인 어떤 목적을 가졌다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징을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아프리카 미술의 특징이라고 정리하자면 이러한 의미들을 시각적인 사물들, 상징적인 사물을 통해 보여준다는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가 그러면 어디까지를 아프리카 미술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아프리카의 미술품들은 미술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를 아프리카 미술로 볼 수 있는가라는 우리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뮤제 깨브랑리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오늘날의 가나에 해당하는 아샨티 부족의 아칸 왕국에서 제작한 작품입니다. 쿠도 그릇이라고 제가 써놓았습니다만 사실은 동어 반복의 오류를 제가 범하고 있네요. 쿠두어 자체가 재래용 그릇 혹은 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쿠두오 그릇이라고 썼지만 이것은 쿠두오 혹은 그릇이라는 의미로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의도된 실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처럼 많은 서구의 미술관에서 쿠두오 그릇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쿠도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거나 파악하려는 노력 없이 이것이 쿠도어라고 불렸대. 그런데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이건 그릇이니까 쿠도 그릇이라고 표기하자라고 많은 연구자들과 큐레이터들이 그런 방식으로 여전히 통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작품을 본질적으로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쿠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쿠도는 말씀드렸다시피 아샨티 왕국에서 뭔가 조상들에게 제례를 지내거나 혹은 중요한 인물이 사망했을 때 그의 죽음을 기리고 그를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부장품을 담는 그릇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아샨티 사람들에게 이 쿠도는 전혀 미술관의 그 깨끗하고 아름다운 전시실에 관람의 대상으로 만들어지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재래용품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미술 작품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범위의 문제와 만난다고 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가나는 황금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나라입니다. 저희에게는 초콜릿의 이름으로 더 유명하긴 하지만 여러 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에 가나를 탐내는 많은 유럽의 세력들이 있었죠. 그래서 유럽에서 들어온 굉장히 귀한 물건들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오가는 상인들이 가나의 여러 가지 자원들을 탐내면서 유통을 하기 위해 찾아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나의 아샨티 부족들에게 새로운 종교가 하나 유입이 되게 됩니다. 바로 북아프리카에서 믿는 이슬람교이고요. 이슬람교도들이 실제로 포교를 위해서만 아샨티를 온 것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목적인 상업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만나는 데는 다양한 문화가 교류를 하게 될 텐데 그래서 보시면 그 청동으로 만들어진 이 그릇에 새겨진 여러 가지 기하학적인 모티프들, 문양들은 이슬람 문화권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순수하게 가나 문화권의 상징이나 가나 문화권의 시각 코드만 들어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즉 어디까지를 아프리카 미술로 볼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유연하고 열려있는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오브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카메룬 만빌라족이 만든 타뎁상 역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바비의 뮤엘러 뮤지엄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컬렉션을 많이 갖추고 있는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오브제인데요. 타뎁의 의미를 역시 모르고 그냥 저희가 굉장히 단순하게 타뎁상이야 라고 연구하고 표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범위의 예술이기도 하죠. 타뎁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제가 사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카메룬의 만빌라족이 아닌 이상 저 역시 타뎁은 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100% 굉장히 깔끔한 설명을 드리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이유는 사실은 1대1로 번역이 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에게 얼이라든지 혼, 기라는 것을 우리가 영어권 친구들에게 설명할 때 그냥 번역을 눌러봐서 스피릿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한국인의 얼과 혼과 영어의 스피릿이 완벽하게 대등한 개념이라고 볼 수 없는 것과 비슷한 이치 것입니다. 타뎁은 카메룬의 만빌라족들에게는 조상신을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하고요. 단순히 조상신이라기보다는 항상 없지만 우리 곁에 존재하시면서 우리를 더 잘 되라고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건강하고 잘 살라고 지켜주는 수호의 정령의 의미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조상신들을 항상 가까이 두기 위해서 집안 곳곳에 놔두었다고 하고요. 사실은 대부분 보시다시피 공통적으로 커다랗게 벌어진 입과 커다란 하트 모양의 얼굴을 지니고 있는 주로 나무로 만들어지고 채색된 조각상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타뎁상을 혹시 여러분들께서 검색을 해보시면 각양각색의 다양한 모습이 나옵니다. 즉 서구 그리스에서 말하는 제우스라고 하면 사실은 대부분 비슷한 코드로 만들어지고 예를 들어 비너스라고 하면 조개 껍데기가 있고 아름다운 여성을 표현하면 비너스야 라는 약속된 코드가 있지만 타뎁상은 사실은 만든 사람에 따라서 혹은 그것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보편적인 어떤 약속의 결과라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바가 더 잘 반영된 것이 아프리카 미술의 특징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지금 보시는 카메룬의 타뎁상 같은 경우에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조상님에 대한 염원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제가 써놓은 것처럼 소재가 뭐고 크기가 얼마이고 소장처가 어디이고 하는 일반적인 미술품 서술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재래용 수저인데요. 사실은 제가 일부러 높이를 표시해 왔습니다. 높이가 57cm인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식사를 하실 때 사용했던 숟가락 크기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커다란 규모의 사이즈라고 볼 수가 있죠. 즉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수저의 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됐고 숟가락을 짚는 부분이 사람의 다리 모양을 하고 있죠. 실제로 많은 아프리카의 조각상들이 사람 형상을 띠고 있는 경우들을 보고 계실 텐데요. 사람 형상을 조금 어려운 말로 안트로모르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엔트로가 들어가면 인간, 인류라는 뜻이고요. 모르프는 모양이라는 뜻이죠. 사람 형상을 굳이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동식물과 사람의 형상을 결합시킨 작품들은 어떤 뜻인가를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고민이 투영됐다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수저의 형상을 띠고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식사자리에 사용했던 수저는 아니라는 거죠. 즉 이것은 제례를 지내기 위해서 그 제사나 제례를 관장하는 제사장이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나는 지금 중요한 의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린 이걸 떠서 같이 나눠서 먹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오브제이지 파리의 미술관이 우린 이런 컬렉션이 있어요. 라고 해서 보여주기 위한 용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어디까지가 아프리카 미술인가를 볼 때 제례 예술과 왕실의 예술과 생활 예술이 명백하게 서구에서 그런 것처럼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유기적인 상호관계가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아프리카 미술이 가지고 있는 제의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왜 만들어졌지? 당시의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사용했지? 이걸 보면서 어떤 감정을 가졌지? 라고 하는 제작과 활용, 수용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정리를 하면 실질적인 쓰임새와 상징적인 의미가 같이 합쳐져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단지 저희가 봤을 때는 특이하고 유니크하고 아름답네 라고 보겠지만 당시 이것을 봤던 사람들은 두려움, 경외감, 숭배의 정서를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미학적으로 아름답다 아니다를 분석하기 전에 아프리카 미술이 지닌 제의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써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현대미술과 아프리카 미술 간의 관계, 그리고 서구인들이 바라본 아프리카 미술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